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초강력 파워,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강력한 화력,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힘을 배가시키고 강력한 무기들로 효과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외형 강화 수트.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엑소수트, 엑소스켈레톤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신체 강화 장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몸 전체가 아닌 팔의 힘만 강화시켜서 강력한 펀치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들이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쉴드의 에이전트였던 럼로우가 악당 크로스본즈가 되면서 펀치를 강화하는 특수 장비를 장착하고 캡틴과 1대 결전을 벌입니다. 특별한 슈퍼파워가 없는 크로스본즈가 슈퍼솔저인 캡틴과 대적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이 장비의 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계적인 힘으로 펀치를 강화시키고 치명타를 위한 검이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쉽게 벗겨져 버린다는 거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의 장비가 등장하지만 역시 한번 벗겨지고 나면 너무 무력하게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탈부착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대표적인 외형 강화 수트가 2013년 엘리시움에 등장합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 맥스가 장착하는 이 장비는 입는 옷 같은 수트의 개념보다는 외부에 장착하는 골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엑소수트보다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살벌하게도 한번 장착하면 절대 탈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센서를 후드 옆 부분에 직접 삽입하고 신체 골격에 볼트로 고정을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펀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힘의 증폭, 그리고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고공 점프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약점이라면 장비 자체를 탈착할 수는 없지만 뇌에 삽입된 센서가 파괴되면 힘을 잃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시움의 엑소스켈레톤을 좀 더 군사용으로 개량한 모델이 2014년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 등장합니다. 보병들에게 지급되는 개인형 전투 장비로 완전한 수트는 아니지만 몸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를 한 방에 세워버릴 만큼 엄청난 물리력을 가진 이 장비는 육중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연하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오른팔에는 머신건, 왼팔에는 로켓 런처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직에 따라서 더욱 강력한 화기가 추가로 장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몸 전체를 감싸는 외형 강화 수트의 끝판왕은 바로 아이언맨이죠. 사실 아이언맨 수트 하나만 가지고도 별도의 영상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아쉽게도 아이언맨 수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영화 유튜버 삐맨님이 아이언맨 수트의 10년간 변천사를 총정리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 아이언맨 수트가 얼마나 지나 있는지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이언맨 수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 최강의 기능을 자랑하는 입는 방식의 엑소수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09년 G.I.조에서 등장했던 델타6 엑셀러레이터 수트입니다. A Delta 6 accelerator suit. It'll make you run faster, jump higher, and hit harder than any of your enemies. 모든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이 가능한 최첨단 수트인데요. 달리기, 점프, 로켓포,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아크로바틱까지 정말 만능의 수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능이라고 해도 디자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는 입는 수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탑승형 엑소스켈레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탑승형 장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모델은 1986년 에일리언 2편에서 등장했던 파워로더일 겁니다. 정식 명칭은 캐터필러 P5000 워크로더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된 산업용 엑소스켈레톤입니다.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형태의 이 로더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집게 형식의 두 팔이 약 4톤의 무게를 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집게로 무거운 물건들을 손쉽게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같은 위험한 물체들도 정확한 위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이긴 하지만 에일리언과의 결투에서 전투용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마치 택견을 연상시키는 유연한 동작과 용접용 토치까지 동원해서 에일리언을 우주 밖으로 쫓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용이 아닌 진정한 전투용 엑소스켈레톤, 매트릭스에서 시온을 지키는 최후의 전사들 APU입니다. APU는 아머드 퍼스널 유닛의 약자로 개인형 장갑 전투 장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약 4m의 몸체에 조종사가 탑승하고 양팔에 장착된 30mm 체인건으로 분당 600발의 탄환을 쏟아냅니다. 자유로운 기동성을 위해서 무게를 줄이면서 조종사를 보호하는 장갑 부분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종사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 APU와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 우주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군사용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에서 등장한 AMP입니다. APU와 기본적인 골격과 방식은 동일하지만 우주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종석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요. 레버가 아닌 장갑처럼 생긴 착용식 조종 장치를 도입해서 거의 사람의 동작과 흡사할 만큼 세부적인 조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PU와 동일한 30mm 체인건을 기본 무기로 하고 있고요. 더욱 유연한 움직임으로 유사시에는 단검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탑승형 장비 중에서 가장 진화한 버전 디스트릭트 9에 등장하는 에일리언의 엑소수트입니다. 원래는 외계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지만 외계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도 이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뇌에 직접 연결하는 조종 방식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도 즉각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장갑차도 뚫어버린다는 20mm 대물용 저격청을 견뎌낼 만큼 강력한 외부 장갑으로 탑승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전기를 발사하는 특수화기를 비롯해서 머신건, 또 유도 사격이 가능한 로켓 런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버린에서 등장하는 사무라이 로봇이나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 역시 탑승형 엑소수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On behalf of the fine people of New York City and real rhinos everywhere, I ask you to put your mechanized paws in the air. 이런 탑승형 장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등장한 라이노 아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기계를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